안녕하십니까. 적천수 논지지에 실려있는 8번째 사주로서 이것은 곧 합류의 부이어 두 번째 예시된 사주에 또한 해당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 모자, 경신, 임인, 신축이 됩니다. 그를 보면 임인일원이 초가을에 태어났다. 그렇죠. 임수일간이 신금이 월령에 있으니까 초가을에 태어난 것이죠. 가을의 수가 통원했다. 임수는 월령의 신금은 곧 신월은 임수일간의 생지가 되어서 통원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인수가 중중하고 월주에 경신이 있고 시주에 신축이 되었죠. 축은 금의 묘고가 되어서 신금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와 월주에 금의 영향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수가 중중한 것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토와 축토는 금을 생하고 수를 극하지 못하여 용하지 않는다. 용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간에 무토가 있고 시지에 축토가 있는데 토가 금을 생한다고 수를 제하지 못하여 즉 관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이 극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생하는 것이 먼저고 극하는 것은 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되지 못한다. 오직 수어, 성이 순수하여 임목을 용한다. 임수일간이 신과 자를 받죠. 자진합을 해서 그래서 수가 순수하다고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과 신이 충이 되었죠. 용신이 충을 받았어요. 개운에 금을 설하고 목을 생하여 입반하였고 적천수의 병편은 바로 이 생입니다. 생은 그냥 갖다 붙여서 짜 맞추면 되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치를 알고 그 결과치에 맞게 생이란 것을 붙여서 사용하면은 그냥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사주가. 실제 결과치를 모르고 일반 사람들의 사주를 생으로 하여서 풀어보면은 그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을 사용하여서 용신을 찾아서 사주를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대운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이란 용어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필자는 듭니다. 입반이라 하는 것은 아주 수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재들이 모이는 학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입반한 것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주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천재가 될까? 왜 천재의 사주일까? 이러한 것을 또한 찾아야 되겠죠. 오행 자체가 이루어진 형상으로서 사주를 풀어야지만 많은 것을 풀 수 있고 또 적중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그 특성을 보면은 어떤 십성이 되느냐 하면은 식상과 인성입니다. 식상과 인성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은 머리가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상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주가 경신이 되고 임목이 있어요. 인신충이 되어서 유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상성이 걸록지가 되고 일지에 좌하여서 충분한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에 비해서 식상성이 약하죠. 인성은 경신주가 되고 식신인 목은 시지에 있으니까 식신이 비교적 약한 편이죠. 이렇게 식신이 약한데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면은 공부는 잘하게 됩니다. 다시 글을 보면 해운의 지지가 북방으로 섭체의 병이 된 축토를 제거하고 그참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임목과 생합하여 과갑 연등하여 한원이 되었다. 해는 목의 생지가 되죠. 그리고 인해합을 했죠. 그러면은 식신성인 목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머리가 좋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해수도 그렇잖아요. 봉기가 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체인 토를 제거했다 했어요. 섭체라 했잖아요.
아니 수가 들어오면은 섭체인 축토를 제거한 것이 아니고 더욱더 섭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진흙이 되는데 물이 더 들어오면은 더 진흙이 되거나 흙탕물이 되는 거죠. 제거했다. 축토를 제거했다. 섭체의 병이 되는 축토를 제거했다 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또 그를 보면 싫은 것은 인신충되어 뼈어난 기가 손상되어 지연으로 강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자 이제 봅시다. 무엇을? 운을 봅시다. 무슨 운? 세운을 보면은 개해대운 세운들은 이렇게 됩니다. 인내합의에서 목의 영양이 증가하는데 갑인 을묘 유년이 있어요. 그리고 재성으로 흘렀어요. 재성으로 흐르고 관성이 있죠. 식상생재가 이루어지고 식상성인 목이 강왕해졌죠. 그리고 재성이 또한 들어왔죠. 당연하게 이렇게 되면은 개해대운에 신강하고 식상성도 강하고 재성도 들어오고 이렇게 오행이 또한 필요한 오행이 건강하게 되고 영양 있게 되어서 과갑연등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신충을 따지기 전에 세운을 보면은 기미대운 이후에 경신신유대운이었어요. 경신신유대운은 금으로서 식상성을 극하게 되죠. 용어로서는 효신탈식하게 된 세운이 되었죠. 그래서 식상성의 기가 손상되어 지현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비록 개해대운이지만 월주에 경신이 있고 축토가 있어서 금수가 강왕하죠. 금수가 강왕한데 다시 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유 세운도 되었죠. 이렇게 되면은 금수가 강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견급과 인성으로 편중된 유년이 경신신유대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나쁜 역할을 할까? 금은 식상성을 극하고 수는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하여서 이득을 얻게 되는 특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등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갑자운에 수목이 가지런하게 들어와 벼슬길이 평온했고 월대운에 경합하여 잔인함을 도우니 파직되어 집으로 되돌아왔다. 축대운에 금을 생하여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도 금이라 하는 것은 편인으로 효신이 되죠. 그리고 축은 금의 묘고가 되어서 금의 영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효신 탈식이 되어서 즉 생명성인 수명성인 식상성이 깨어지기 때문에 수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기면 될 듯합니다. 갑자대운은 천간에 갑목이 있죠. 그리고 세운을 보면은 해자축으로 흘렀다. 다음에는 임묘진 사오미로 흘렀어요. 직상생재의 영향이 있게 되는 해가 되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벼슬길이 평온했다. 얼경합하여 잔인함을 도우니 여기서는 얼경합하여서 금이 되었다는 말이죠. 얼경합하 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금은 묘고가 있으니까 을목이 얼경합하여서 화금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사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 갑니다. 얼경합만 할까요? 신금이 을목을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금은 묘고를 좌하여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식상성이 완전하게 제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지에도 축이 있고 또 시지에도 축이 있고 축축이 있고 그런데 계유갑술련을 오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효신이 어떻게요? 식상성을 극하게 되는 영향이 유술에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대운은 축술형이 또 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유연이 되고 사주 자체에도 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중의 병화밖에 없고 이 또한 인신충이 되었죠. 그래서 음양의 기준에서 양이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식상성이 손상되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축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축대운은 5년 이후인 유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적천수에는 5년씩 잘라서 보는 그런 대운을 기준으로 하는데 삼명통에서는 5년씩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다. 을축대운 같으면은 10년을 다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은 축으로 보고 그리고 천간의 역할을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주를 간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삼명통회의 구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편에 이르기를 사주에
비겁 양인이 많고 한계의 관성이 있으면 필연쟁탈한다 하였습니다. 이 사주가 비견겁이 비교적 강한 형국이 되죠. 한계의 편관이 연간에 있어요. 그래서 필연쟁탈한다. 어느 순간에 다시 비견겁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인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벼슬을 쟁탈당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명구결에 이러기를 생부가 퇴거하고 인이 제차 왕해지면 신은 끝난다 하였어요. 인이 제차 왕하게 된단 말은 효신탈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편인이 강해져서 식상성을 형극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이 끝난다. 목숨이 끝난다는 말이죠. 축대운에 금을 생하여 세상을 떠났다. 축토는 금의 묘거지가 되어서 금의 영향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인이 제차 왕해지면 신이 끝난다는 구결에 적합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가에 인수가 신을 생하고 신이 제차 왕하면 사람이 형극되고 주는 빈고하다 하였어요. 가난하고 외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빈고하게 된다, 빈천하게 된다는 말이죠. 역시 축토는 무엇입니까? 해자축, 겨울의 끝자락이라서 아직 태기가 되긴 되지만 수가 왕한 그러한 기운이 되는 것이 축토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제차 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축토는 인수인 금의 묘거지가 되니 역시 인수가 강왕하게 되는 그러한 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형극되고 빈고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